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당 관리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요즘 혈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혈당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혈당 관리에 관한 많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 컨텐츠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시면은요, 혈당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 제로슈가라고 쓴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저당 식품.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심지어는 저당 식단까지 출연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저당이라고 써 있든지 아니면은 뭐 제로라고 써 있든지 그런 식당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게 혈당 관리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설 만난 메뚜기 같이 그냥 뭐 계속 광고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세 번째는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연속 혈당 측정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는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면은 뭐 내 심박수를 잰다든지 연속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심전도를 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산소 포화도를 재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활동량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현재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도 같은 원리이죠.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혈당 측정 센서를 갖다가 피부에 부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수치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이걸 한번 부착하면은요, 한 짧게는 1주, 어떤 제품은 2주까지 쓰게 됩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네,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인슐린 자체가 아예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당뇨가 제1형 당뇨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건강하거나 제2형 당뇨에는 아직은 이제 권장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통 건강한 사람한테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혈당 관리를 유행시키는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네,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20, 30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명소, 거의 다 20, 30대가 만들어가죠. 맛집, 이것도 거의 20, 30대가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뭐 골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테니스, 전부 다 20, 30대가 주도해서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혈당 관리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론이냐면은 이제 첫 번째 이론이 이겁니다. 네, 당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 혈당이 올라가면은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인슐린이 과분비가 된다. 이걸 이제 인슐린 과분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올라간 혈당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 과분비된 인슐린이 이 혈당을 갖다가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내 몸에 잉여 지방으로 축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생긴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론입니다. 네, 두 번째 이론이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과분비돼서 그때 혈당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툭 떨어지면은 소위 반응성 저혈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혈당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저혈당이 생기면은 우리가 식후에 우리가 보통 식곤증이라고 하죠. 뭐 졸린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아니면은 어지럽다든지 심지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허기가 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 저혈당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것이 당뇨의 원인이다. 더 나아가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30대의 비만과 당뇨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죠. 사실은 모든 연령대가 당뇨와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당 관리 이론은 비과학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비만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결국은요. 네, 이게 아니고요. 비만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거죠. 네,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비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 관리가 안 되면 비만이 된다. 또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되면 비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게 아니잖아요. 네, 비만이기 때문에 혈압도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오르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이제 식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반응성 저혈당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반응성 저혈당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네, 이런 반응성 저혈당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증세는 뭐 때문이냐? 그건 저혈당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제일 큰 이유가 1번 힘듦과 지나침, 2번 뇌과로, 3번 몸쓰기 부족, 4번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이건데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비만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네, 되게 단순한 겁니다. 비만의 살이 찌는 기전. 네, 는 이렇습니다. 내 몸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먹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죠. 내 몸은 매일매일 씁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가 같으면은 네,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체중은 내 몸이 쓰는 것과 내 몸이 먹는 것의 사이의 누적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오늘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먹으면 이걸 과식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이 몸에서 쓰는 것보다 남아가지고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몸에 축적되는 것의 한 역할을 갖다가 인슐린이 담당을 하기는 합니다. 요 남는 것이 축적된 것을 증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 몸이 쓰는 것만큼 먹는 것을 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중 변화가 없지요.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덜 먹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닥터가 제안하는 반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만큼을 갖다가 내 몸에서 갖다 먹겠죠. 네, 갖다 먹으니까 요것을 감량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것의 가장 근본 기전은요, 말씀드린 과식의 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과식은 왜 일어나느냐?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걸 갖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아까 혈당이 떨어져서 허기가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고 지나치면은 허기가 집니다. 이거는 배고픔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럼 자꾸 나도 모르게 먹게 됩니다. 먹으면 또 반짝해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뇌과로입니다. 네, 뇌과로는 생각 과다, 스마트폰, TV, PC. 네, 이걸 갖다가 많이 하는 게 다 뇌과로죠. 네, 다 뇌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세 번째는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겁니다. 뇌과로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뇌과로가 하는 건 전부 다 몸과로였죠. 몸을 과로하면은 이게 잘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피로감이고요. 그냥 잘 쉬어져요. 그리고 잠도 잘 옵니다. 반면에 뇌과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쉬어지지 않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네, 사실은 이제 같은 원인이죠. 네, 네 번째가 예민한 몸맘입니다.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같은 상황, 같은 자극에 대해서 내 몸맘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반응을 하죠. 이걸 갖다가 예민한 몸맘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이 다이어트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식욕 억제라는 겁니다. 네, 모든 다이어트가 다 거의 모든 다이어트가 다 식욕 억제죠. 요즘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맞아서 살을 뺐다고 하는 뭐 오젬픽이라든지 하는 비만 주사 있잖아요. 뭐 굉장히 이제 장기간 맞아야 됩니다. 네. 주사를 맞을 때는요, 이게 이제 철저한 식욕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빠지긴 빠져요.
식욕 억제를 하니까 덜 먹게 되잖아요. 빠지긴 빠지는데 장기간 맞은 후에 다시 이제 끊잖아요. 네, 뭐 이게 1년이 됐든 1년 6개월이 됐든 그러면 다시 찝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다 나타나 있는데 이걸 광고하는 사람들은 앞에 것만 얘기를 하죠. 네, 식욕 억제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억제 반동이 일어납니다. 네,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더 먹고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요요라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갖다가 하다가 이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순식간에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식욕 억제, 두 번째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력을 갖다 소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네, 제가 아까 과식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힘듦과 지나침이라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자체가 힘들고 지나쳐서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린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감량이 되잖아요. 감량이 되면은 그만큼 내 몸이 작아진 거죠. 그럼 내 몸이 쓰는 게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고 또 더구나 내 몸이 이 다이어트에 저항하느라고 기초 대사량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기가 먹기가 같다가 쓰기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내가 평소대로 먹었다고 해도 큰 과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식간에 되돌아가거나 더 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 관리가 어떻게 비만의 원인이 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째가 혈당 관리 자체가 뇌과로라는 거죠. 네, 관리라는 말이 뭐겠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잘 됐나 못 되나 나는 왜 그러나 뭐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과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앱에서요, 자꾸 이렇게 삐삐삐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신호를 보내. 그걸 이제 알람이라고 하는데 뭐 혈당이 떨어졌다, 혈당이 올라갔다 이러면서 신호를 자꾸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감정 반응을 합니다. 뭐 놀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러면 이걸 합쳐서 생각 과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또 몸에 또 증상이 오거든요. 반응 증상이 또 옵니다. 그럼 또 이건 또 뭐지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과다 감정 과잉이 악순환을 하죠. 이걸 합쳐서 뇌과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뭐 혈당 관리를 하니까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그것을 덜 먹기는 합니다. 이건 관리가 되죠. 그런데 이거 관리하느라고 다른 거 더 먹는 걸 갖다가 모른다는 거죠. 뭐 이거 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세요. 실제로 다른 걸 더 먹지 않나. 네. 혈당 관리한다고 다른 거 더 먹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식욕 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걸 갖다가 관리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억제에 대한 반동이, 즉 요요가 와서 되돌아가거나 더 찌게 됩니다. 혈당 관리를 하면요, 네, 사실은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비만입니다. 혈당 관리하느라고 쓰는 기력을 혈당 관리가 아닌 내 몸만과 삶 쉽게 하기 그리고 감량 다지기에 쓰세요.